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야, 너 지금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고 대인관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자존감 열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외국에는 없었다기보다는요, 좀 지나갔어요. 그 흐름이 한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이 자존감이 엄청난 사회적 화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떤 주는요, 이 자존감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주 정부 차원에서 자존감을 진작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여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의 근원에, 문제의 근원에는 자존감 문제가 있다.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열풍이 한번 지나가고 이게 해봤자 안 되더라 하는 걸 느낀 다음엔 쏙 들어갔죠. 근데 한국이 좀 늦어요. 그런 점에선. 미국에서 한번 그렇게 대유행을 타고 나서 10년, 20년 뒤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막 유행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미국을 20년 격차로 뒤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이 신자유주의가 된 것은 80년대인데 한국은 90년대부터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한 10여 년 뒤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자존감 열풍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자존감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일단은 자존감에 문제가 없는데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다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중요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심장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심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죠, 평소에는. 그러다가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관심이 생깁니다. 요새 심장 뛰는 게 좀 이상해, 답답해. 그럼 막 인터넷에 뒤져보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감도 비슷해요. 정신에 있어서는 심장 같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자기 자존감에. 그러다 보니까 맞아, 자존감 문제 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존감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존감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자존감 열풍이 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은 어떤 점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 도구, 마치 자존감 학원이 있으면 스펙 쌓듯이 가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징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봐봐, 성공했지? 자존감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자존감과 경쟁에서의 승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인식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 나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쟁에서 자꾸 밀리는 게 자존감이 좀 딸려서 그런가 봐, 요걸 좀 보충해야 되겠어 하는 차원에서 자존감 관심도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 자존감 권한사회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가짜 자존감은요, 진짜가 아닌데, 자존감이 없는데, 혹은 낮은데 마치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갖게 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쾌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갖고 있다 보면 자존감을 정말로 높이거나 회복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데, 왜 한국 사회는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풍토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자존감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자존감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 여기서 핵심은 나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이 책 가치가 있냐 없냐, 제가 볼 땐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이 책을 제가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겠죠. 물론 이제 물건이니까 존중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겠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가치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대상과 똑같이. 사람의 가치도 평가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뭘로 평가하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의 가치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기준만 있을 뿐이에요. 원래는. 사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기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되는 건 외에는 달리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뭐 이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보통 뭘로 평가됩니까? 가족에 대한 공헌도로 평가되죠. 그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을 잘하고 공정하게 나눠주고, 또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정신적 지지 노릇을 하면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고, 가족 전체 유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가족들 괴롭히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없죠. 왜? 가족에 공헌하는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그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 가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랑 똑같이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가치와 원균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회에, 공동체에. 근데 이순신 장군이 기여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의 가치는 공동체나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평가된다면 자존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수긍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나보다 가치가 더 높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자존감 문제가 심각해졌냐? 한국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기여도로 평가하지 않고 돈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자,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인 중에 99%의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해요. 자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 진풍경, 아주 가슴 아픈 풍경이 하나가 나오는 게, 부모들 중에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 부모들은 더 그런데, 이 애비처럼 살지 마라, 이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평생 도둑질하면서 사는 나쁜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부모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한평생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 또 한평생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한, 일한 그런 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높게. 돈이 없거든. 한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돈 없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분들도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나처럼 살아서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구나. 자식들한테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 달리 얘기하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존감이 손상되고 추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회로 개혁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주류심리학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류심리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심리학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죠. 이 심리학에서 자존감 문제는 원칙적으로 병든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에 주력합시다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짜 자존감을 오히려 권하는, 자존감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가짜 자존감을 권하도록 만드는 게 처방에 더 맞는 거죠. 즉, 자존감이 낮아? 그건 네 문제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가 진짜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짜 자존감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